중이죠. 죽는다 그러다가 너 지금 여기 3분의 2가 1등급이야 여기. 정신 차리고 해. 너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노력해야 돼. 예. 여기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따내는 것도 힘들어. 자,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유형 8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혹시 잘 안 됐다 하는 문제는 간단히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오늘 거 공부할게요. 자, 질문하세요. 몇 번이 좀 힘들었나요? 괜찮았어? 올. 너는 아예 안 했지? 아니 그 프린트로 주셨잖아요 그때. 아이 그건 그거구만. 그거를 지금 들고 왔어요. 그때 뭐 내가 몇 문제 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책에다 풀면 되는 걸. 아니 근데 이게 산지 얼마 안 됐어. 저번 주 금요일에 썼어요. 그럼 오늘 해. 경찰이구만. 매번 그 지각하는 분들도 저기 누구야 남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지각 결석하고 과제만 그냥 해도 충분히 따라간다. 자, 그럼 오늘 유형 나갈게. 태연이 빨리 와. 시작해야지. 오, 태연 축하해. 아리까리 했는데 일 나왔어. 오, 씨. 내가 지금 경기에 걸릴까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기말이 많이 어렵나 보네. 저는 어려운. 이 너도 내려갔는데 딴 애들 더 내려갔나 보다. 오케이, 잘했어. 한 학기는 성공했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9번 부분집합 구하기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뜻은 알고 있을 거야. 너네 이거 배웠지? 어떤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기호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쓰는 기호야? 서연아, 얘랑 무슨 관계 있을 때 쓰는 거야? 기호 약속을 정확히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원소를 지니고 있어요. 포함된다는 맞는데 그 표현을 같거나 몰라 그것도 맞아 맞는데 이 기호의 약속은 처음에 어떻게 정의를 해줬는지 그걸 기억해야지. 공부를 한다면 정의라고 하나 이 기호가 처음에 생긴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건 부분집합 맞네 이렇게 하겠지만 건우가 얘기하고 싶은가 봐. 건우 어떨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말하면 그거요 그럴 거야. 내가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 이거. A랑 B의 네. 공통된 네.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거는 부분집합 기호. 그럼 공통원소 있기만 하면 부분집합 기호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태연이 얘기할 수 있어? 모르겠어. 이거 안 해? 숙정기호? 조금 네. 이따가 또 우리 건우가 오늘 또 같이 하자. 집합 A의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 그때 이 기호를 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성립하면 이제 같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게 다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게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때 같다 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걸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약속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실제로 부분집합을 써보기도 하고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써보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부분집합을 실제로 한번 써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목표는 쓰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부분집합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처음 부분집합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잘 봐봐. 집합 이제 구하기 써보기. 예를 들어볼게. 집합 A가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치자. 그때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뭐 어떤 집합이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네들이 여러 개니까 다 써보자 이 얘기야. 그 조건을 만족.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여기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놈을 써보자. 일단 첫 번째 기억나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 뭐 이런 집합이요.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돼. 요 놈은 일단 부분 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이건 들어있는 거야.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대해서든 부분 집합이 된다. 자, 쓰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썼지. 그 다음 원소가 한 개이면서 얘의 부분 집합이 되는 놈들을 써볼게.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즉 여기 들어있는 이 원소가 여기 다 들어있냐고. 맞아? 그러면 원소 한 개짜리는 요놈 돼요. 또 있죠 원소 한 개짜리? 뭐 있지? 2, 3도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것들은 부분 집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거 세 개 맞아요. 그 다음 원소가 2개짜리인데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걸 써본다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지? 1, 2 그죠? 2개. 또 있어요? 2, 3도 됩니다. 또 있어요? 1, 3도 돼요. 1, 3도 돼. 1, 3도 돼. 그래서 원소 2개짜리는 요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1, 2, 3 자기 자신도 얘도 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즉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예요. 여기까지는 인정? 오케이. 자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부분 집합들을 다 써봤더니 8개가 됐는데 이걸 안 써보고도 부분 집합이 8개인 걸 알 수는 없을까? 다 안 쓰고도 이 부분 집합이 8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을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부분 집합이 총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잘 보면 1이 들어있는 놈도 있고 안 들어있는 놈도 있지. 1이 들어있는 놈이 몇 개야? 4개. 4개 맞아요? 1이 안 들어있는 건 4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들어있고 절반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자, 2가 들어있는 거 몇 개인지 세봐. 눈으로 보면 돼요. 몇 개? 4개요. 그럼 2가 안 들어있는 건 몇 개야? 4개죠. 3이 들어있는 건 몇 개야? 4개요. 안 들어있는 건 몇 개야? 4개.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 집합은 여기 써졌을 때 8개인 걸 셌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만 돼도 부분 집합을 다 써보라 그러면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개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1이라는 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지. 경우의 수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1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죠. 종류가 2는 있다 없다 두 개죠. 3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두 가지. 따라서 얘 부분 집합 개수 8개를 1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동시에 2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동시에 3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다 써보지 않고도 이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2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거듭 제곱.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원소 5개짜리야. 그럼 부분 집합 몇 개나 되겠어? 2의 5제곱. 32개라고 안 써봐도 알 수 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일단 써보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원소 한 개, 이게 원소가 3개 있으면 없는 거 공집합 무조건 됨. 그다음 원소 한 개짜리들만 쭉 써보고 원소 2개씩 모아서 써보고 해서 쭉 해가지고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계속 써보면 부분 집합은 다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다 쓰고 8개인 걸 찾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들 것이고 집합이
안 써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2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왜냐하면 경우수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따져서 알 수 있다.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요 부분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고요. 끝까지 다 오늘 배우는 그 첫 단원의 끝까지 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책에 있는 거 이외 또는 책에 있는 거에 대한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이해도 선생님이 들어줄 거야. 그걸 잘 들으면 조금 더 부분집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100%입니다. 안 내면 학교가 찐따예요. 근데 냈는데 틀렸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거냐.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표현을 지금부터 할 것이고 이때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그런 집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자, 첫 번째. 원소가 n개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n제곱개만큼이죠. 굉장히 많아요. 원소 10개면 2의 10제곱 1024개야. 엄청나게 많은 걸 써보고 어떻게 알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2의 n제곱개입니다. 자, 두 번째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게.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이요. 선생님, 진부분집합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걸로 예를 들어줄게. 여기에 부분집합들이 총 몇 개가 있다고? 8개가 있죠. 이 8개 중에 자기랑 똑같은 모양의 부분집합이 있어 없어?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얘는 진부분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맞는 거야? 얘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냥 부분집합 중에 들어있지만 특히 이 진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 하나는 빼고 나머지 놈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쓰라고 하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 하나를 뺀 요만큼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도 돼. 네, 문제 풀지 마. 네, 문제 풀지 마. 그냥 들어. 내가 이것도 또 캡처까지 할 거야.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하셔도 돼.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위에 전체가 별표 쳐져 있는 게 이걸 내는 학교들은 그리 없어요. 이거 못터 내고 초딩도 있고 요 밑에 거에 대한 응용 문제들인 거야. 자, 갑니다. 자, 이 원소가 n개인 거에 총 2의 n제곱개가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집합 중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 정해줄 거야. 문제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요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저로 돌아갈게요.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이걸로 내볼게. 3번을. 이걸 보고 아까 했던 거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4개죠. 자, 안 써있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제. 안 써있어. 그냥 머리로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셀 건가? 자, 다시요. 1이 들어있는 게 4개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리가
이제 1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요 1을 잠깐 빼놔. 일단 제외를 시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원소가 2하고 3이 있지. 요 2와 3 가지고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공집합 2, 그 다음에 3, 빨리 와. 그 다음에 2, 3까지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1을 잠깐 빼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2, 3 가지고 만든 다음에 1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요 라고 써준다고 생각해보면 개수상으로는 1을 잠깐 빼놓고 나머지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개수와 동일하다. 이게 이해가 되니? 되니 안 되니? 한 번 더 얘기할까? 자, 다시요. 이 중에서 1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4개라고 결과를 알고 있긴 한데 없을 때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세는 거냐? 1은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1을 잠깐 빼. 잠깐 빼고 요 나머지 원소들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 다음에 1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 1 반드시 포함한 여기 중에서 1 들어있는 게 요거 정도. 그러니까 개수상으로는 요거 잠깐 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때 개수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개수가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 3개가 있었는데 1 반드시 포함한다면 잠깐 빼고 나면 원소가 2개니까 부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어? 2의 제곱개. 그러니까 4개가 된다는 걸 그냥 셀 수 있다.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어떻게 센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2에 원래 원소가 n개인데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그 k개를 잠깐 빼고 난 나머지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빼놓고 그 원소를 잠깐 여기 n개 중에서 그 개수만큼을 빼고 난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좀 이따 내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 그러니까 여기 그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잠깐 제외. 나중에 그냥 일부러 다 넣어줬다. 일일이 다 넣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 제외하고 나머지 거 갖고 센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이 2의 n제곱계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용된 거예요. 자, 그럼 저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쪽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4개죠? 그 4개를 안 써 있는데도 어떻게 셀 거냐? 이번엔 더 쉬워.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아예 빼버리면 돼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제외. 그러니까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이거 빼고 그냥 얘로만 만들면 돼. 나머지 1, 2, 3 가지고. 그러면 없는 거죠. 공집합 2, 3, 2, 3 이렇게 4개. 자, 그래서 지금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본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캡처해 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이 부분을 필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사람 지금 그냥 찍어버려도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있고 나서 문제를 봐야 쉬우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집합들은 이런 식으로 원소가 없는 공집합부터 원소가 1개짜리들, 2개짜리들 차례대로 쓸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원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써놓고 개수를 세는 건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거냐? 라고 봤을 때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2의 n제곱꼴로 쓸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원소마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각각의 2가지씩의 경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가지씩이 원소 개수만큼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두 번째, 진부분집합이란 말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랑 똑같은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에서 자기 자신 똑같은 놈 하나 빼주면 진부분집합 개수가 생기겠고,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데 두 개가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그러면 잠깐 그 원소 포함된다고 하는 놈을 잠깐 빼놓고 나머지 것 갖고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그냥 모든 집합에다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개수상으로는 그러니까 잠깐 빼놓고 세는 것과 동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그 원소 빼놓고 나머지 것 갖고 만들면 되니까 요것도 그렇다면 전체 개수 n개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놈들을 빼버리고 나고 나머지 갖고 부분집합 만들면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내용으로 그냥 거의 끝까지 가요.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캡처를 하고 단톡방에 영상이랑 같이 올려놓을게. 꼭 복습하세요. 자, 이제 일단 캡처하고. 자, 이제 지울 텐데 지우면 또 이제 머릿속에서도 잘 지워지니까 외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응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들을 설명을 좀 할게. 이제 서연이가 좀씩 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연이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걸로. 대답 못하면 손 들고 서 있기.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 요거는 저기 책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배웠던 거 복습을 한 다음에 이어서 갈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 여기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아니 32. 32개.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세려면 2의 10제곱까지 외워놔라. 얘기했을 거야 아마. 자, 32개입니다. 그럼 이 중에 진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일까요? 31개죠. 그러면 이 부분집합 중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8개죠. 1, 2를 잠깐 빼고 나머지 거 갖고 세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8개죠. 역시 2의 세제곱개. 잘 됐어. 좋아. 그럼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공집합 제외하겠습니다. 0개를 짝수로 보냐 안 보냐 할 때 빼고, 15.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가 있냐면 2개짜리 있는 것들 몇 개인지, 그 다음에 4개짜리가 몇 개인지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근데 그걸 다 안 써보고 할 거라고. 어떻게 해요? 32개니까 홀수 짝수 2개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근데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라서 그래도 홀수. 저기 홀수 짝수계를 했을 때 네. 반? 네. 딱 반 될까요? 네. 아 진짜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딱 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는 목표는 이거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걸 활용하는 거야. 응?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 중에 일부 원소를 써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가 짝수계인 놈들이라면 원소가 2개로 돼 있거나 원소가 4개짜리 부분집합을 쓰란 얘기니까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세냐면 5개 중에 2개를 뽑아내면 원소가 2개짜리 부분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 개수는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와 5개 중에 몇 개?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15개가 되겠죠. 맞아요. 15개. 이해되니? 그럼 원소가 개수가 홀수계에 있는 건 5C1 더하기 5C3 더하기 5C5까지 쓰게 되면 부분집합의 그
내가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고 3학년 과목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개라고 했는데 그게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지금 모른다고 치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몰라도 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원소가 하나도 안 뽑은 경우 공집합. 원소가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자기 자신 원소 5개짜리. 이걸 다 더하면 2의 5제곱개다. 이런 내용을 배워. 자, 그래서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짝수계, 뭐 홀수계 이런 식으로 특정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해 준다면 조합 개념으로 그 개수를 셀 수 있다.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심화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중에 원소 몇 개 뽑으면 돼? 3개. 그럼 5C3. 10개. 10개죠? 10개의 부분집합이 있어. 그럼 내가 문제를 좀 바꿔서 내볼게. 이거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개수 10개예요.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니네가 지금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10개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그거 안에 들어있는 숫자 다 더하면 얼마냐고. 30초 시간 한번 써볼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뭐 몰라도 거쳤었는데 얘기해주면 이제 그렇게 세면 되겠구나. 감이 올 거야. 나도 답은 몰라요. 써봐야 아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합이 있어. 10개의 종류가 있을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하면 얼마냐고. 120.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 계산이 암산이 안 돼서. 어떻게 셌나요? 하는 거야. 그냥 설명을 좀 해주면 암산이 됐으니까. 내가 126이 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샜는가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126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치운 거밖에 안 돼. 내가 그 근거를 얘기 안 하니까. 이래서 126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참고로 내가 그냥 암산을 조금 해보자면 90 나오면 정답입니다. 나는 어떻게 암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을 얘기한 거고. 그럼 내가 한번 중간 힌트를 던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10개. 그럼 그 10개의 집합 안에 들어있는 총 숫자 개수가 몇 개일까요? 30개. 근데 숫자 종류는 몇 종류죠? 5종류죠? 근데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게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아주 공평하게 잘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럼 30개의 숫자고 한 종류가 숫자 종류가 5종류야. 그럼 한 숫자당 몇 개씩 들어있을까? 4 합쳐보면 6개씩 들어있겠지. 1도 6개 있고 2도 6개가 있고 3도 6개가 있고 그래 6, 5, 30 이렇게 30개가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은 총 30개의 숫자가 있는데 숫자 종류로는 5종류 숫자가 있으니까 그 30개를 골고루 만들려면 한 숫자당 몇 개씩? 6개씩 들어있다는 게 맞다. 그러니까 1도 6개, 2도 6개, 3도 6개, 4도 6개, 5도 6개씩 들어있으므로 15 곱하기 6 그래서 90이라는 숫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지 이제 암산 가능해? 원소 2개짜리. 일단 부분집합이 몇 개야? 5C, 10개죠. 10개면 숫자가 몇 개 생기겠어? 20개 생기겠지. 숫자 종류는 5종. 숫자 개수는 20개. 그럼 한 숫자당 몇 개씩? 4개씩.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죠. 15에다 4를 곱하니까 60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오케이? 됐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해볼게. 이건 실제 4점짜리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 풀면 돼요. 자, 일단 집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원소들이. 원소가 몇 개나 들어있죠? 이렇게 10개나 들어있어요.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 그러면? 1024. 1024개지. 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거의 부분 집합 중 공집합을 제외한 것들을 이거라고, 부분 집합들을 이거라고 하자. 그럼 n이 사실은 말을 안 해줬지만 1023이 되겠죠. 공집합 제외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각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고 하자. 부분 집합들이 1023개가 있는데 그 각각마다 제일 작은 원소들을 꺼냈다 이거야. 그놈들을 이렇게 수문자로 표시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 부분 집합 1023개 들어있는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각각들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내 가지고 그 1023개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실제 문제야. 이 문제가 아까 말했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가이드를 줄게.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들 중에서 얘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라면 제일 작은 원소가 뭐야? 예. 얘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는 거지. 예. 오케이. 봐봐.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 집합들은 어떨까? 어떨 때 얘가 제일 작은 부분 집합 원소 중에 제일 작은 원소가 될까? 2의 고승분의 1이 없고 얘는 없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이게 제일 작은 원소가 되겠지. 그 원리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답을 해볼게. 아마 답을 구해보면 생각대로 간단한 숫자 5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10제곱분의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가자! 가문가을 얘가 제일 작은 원소이려면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경우 그렇다고.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512. 2의 9제곱개가 되겠지. 요거 빼고. 그죠? 잠깐 제외. 하여튼. 그러니까 2의 9제곱개가 있어. 그거의 각각의 원소들은 제일 작은 원소가 요만큼 되니까. 그걸 거기에 있는 2의 10제곱분의 1들이 2의 9제곱개가 있는 거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두 번째. 그럼 2의 9제곱분의 1이 최소 원소가 되려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반드시 얘는 포함해야 되죠.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거는 완전 제외. 그리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놈은 잠깐 제외. 그럼 나머지 원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 2의 8제곱개. 누가 2의 9제곱분의 1이란 놈이 2의 8제곱개만큼 존재하니까요.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을 하면 2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이려면 이놈이 가장 작은 원소이려면 얘들은 하나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몇 개죠?
이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잠깐 제외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처럼 돼버렸죠. 2의 0제곱개 몇 개? 1개. 그래서 얘는 1개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개뿐이 없는 거야. 누가? 2분의 1. 그럼 여기 계속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부 다 2분의 1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2분의 1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0개가 있게 되니까 5라는 값으로 간단히 정해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될 얘기는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되나요? 요것도 캡처해 놓을게. 이제 실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문제 중간에 나오지만 이제 이 표현을 먼저 하나 보여준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자,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X라는 어떤 집합이야. 근데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아까 이미 얘기했어. 니네들이 이거 언제 쓰는 기호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도 있다. 자, 이제 입장을 바꿔볼게. 얘 입장에서 얘기해봐. B가 가진 원소 중에 몇 개를 A가 가지고 있다.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제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집합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원래는 A는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B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이 대상이 X란 말이야. 그럼 이 X 입장에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 X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 아까 했던 그 필기해줬던 3, 4번을 계속 다른 표현을 주고 있는 건데 이해만 좀 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집합 X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집합 X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 표현을 뭐뭐를 반드시 포함하는 뭐 부분 집합 이런 말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집합 A는 1, 2, 3이고요. 집합 B는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집합입니다.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X는 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X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배운 대로 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랬으니까 1, 2, 3을 잠깐 빼놔. 나머지 원소가 몇 개 남아? 4개. 그럼 부분 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어? 16개. 끝. 자,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들은 뭘로 하려고 해석을 항상 뭘로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자, 조심하. 오늘 시간도 짧아. 물론 일부 사람은 남아야겠지만. 아닙니다. 시끄러. 자, 요약 9번.
부분집합 구하기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봐. 716번 좀 빨리 한다 이제. 설명은 천천히 했어요. 자, 미리 물어볼게. 원소 몇 개짜리야? 4개짜리야. 얘도 원소고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얘는 원소야. 바깥에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써있으면 공집합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원소 4개짜리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나 돼? 16개가 생기겠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 공집합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틀려 맞아. 공집합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다. 원래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거의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집합 그 나머지 중에 들어가는 거지. 기억 참이 되죠. 수업 숙제 30분 이상 조는 사람도 남습니다. 절지 말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니은 요거는 잘 봐야 돼. 기호 헷갈리지 말고. 요거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자기 자신과 똑같진 않아, 그지? 근데 부분 집합 기호가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요거 떼고 요렇게 생긴 놈과 요렇게 생긴 놈이 있나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맞죠? 니은도 참입니다. 니은 공집합 기호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닙니까? 부분집합이 아니야. 얘 부분집합이 되냐고. 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이것도 참이 되겠죠. 참. 됐어? 기호 잘 보시고. 자, 유형 10번. 이제 너무 쉬우니까 엄청 빠르게 할 수도 있어. 너네 입장에서 빠르게 안 느낄 거야. 719번. 집합 A가 있는데 X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X는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정수들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거의 부분 집합이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집합 A를 써보면 되죠. 요거 부등식 푸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절대값이 삐리리보다 작다 그러면 가운데 들어있는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이렇게 쓴다고 했고, 그렇다면 2를 더해서 2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집합 A는 정수들이니까 0과 1과 2와 3과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부분집합 몇 개예요? 2에 5제곱 개. 이제 32개 이렇게 쓰면 끝. 자, 그러면 하나를 더 가볼까요? 그럼 나온 김에 니네 뭐 과제할 때 좀 도움 주게끔 그 터프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724번으로 가봐. 근데 터프 문제라고 돼 있는 놈도 아까 처음에 말해준 개념이 정확한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보여. 그리 어렵진 않아. 뭐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은 이상. 그럼 한번 724 내가 터프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자, 집합 A는 X들의 모임인데 이 X가 누구냐면 100보다 작은 홀수야. 다 쓸 순 없지만 대충 이런 놈들 아닐까요? 그지? 네,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원소 50개고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하나를 제외한 놈이니까 그 진부분 집합 개수가 63개라는 건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64개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문제. 부분 집합이 64개가 생겼다는 건 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알려준 거야. 좋아요. 8개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2의 8제곱개로 생긴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힌트는 집합 B는 원소가 8개짜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여섯 개 아니에요? 아 6개 미안합니다. 그래서 2의 6제곱에서 하나를 뺀 거의 결과죠. 원소 6개짜리야. 자, 두 번째 집합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놈 그게 19다. 그러면 원소가 6개 맞는데 19부터 제일 작은 게 19니까 19보다 큰 홀수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6개가. 이해되죠 상황이?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먼저 세보고 이건 벌써 나왔죠. 원소의 개수를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개라고 구한 거예요. 그치 서연아? 6개가 맞죠? 맞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Q 원소의 총합을 Q라고 해. 그런데 문제가 뭘 요구해? P분의 Q의 최소값. 근데 P는 이미 숫자로 나와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결국 누가 최소이면 되는 거야? 얘가 최소이면 되는 거죠. 여기 상수니까 분자가 작을수록 작은 숫자니까. 그러면 Q가 최소라는 즉 원소의 총합이 Q인데 총합이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원소가 19이므로 19부터 시작할 텐데 이 원소들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저 뒤에 있는 숫자는 쓰면 안 되겠지. 제일 19랑 가까운 쪽으로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9, 21, 23, 25, 27, 29 이렇게 6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자, 요령 하나 들어간다. 일정 숫자씩 커지는 이런 놈들 나중에 이제 배수 배우면 수열이라는 거 배울 때 또 합니다. 이때 이거 합할 때 조금 빨리 하려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하지 말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8이죠. 요거 그 다음 더하면 얼마예요? 48인 거예요. 그 다음 더하면 얼마예요? 48이죠. 즉 요렇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그 다음과 그 다음 더해 나가면 계속 같은 합이 생겨요. 아 당연한 거냐? 둘 커졌는데 둘 작아졌으니까 더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쭉 더하지 말고 48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가장 쉬운 계산법이 되겠죠. 따라서 그 최소값은 6분의 144를 쓰는 거라서 6, 2, 11, 6, 4, 24 그래서 6P분의 Q의 최소값은 24로 쓰게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이런 말들을 해석해서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인데 가장 작은 원소를 19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원소의 합이 제일 작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19랑 가장 가깝게 있는 6개를 쓰면 되겠구나. 그죠? 원소의 합이 최대인 걸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9하고 저 뒤에서부터 5개를 써오면 제일 커지겠죠. 자, 요게 이제 문제 중에 들어있는 터프 정도예요. 이 정도 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이제 나 혼자 풀고 있는 거 쳐다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대답하려고 보면서 우리 서연이가 이제 표시 안 나게 자기 위해서 살짝 오른손을 이용한 눈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갑니다. 많이 힘들면 와서 물 먹고 와. 자, 725번. 이제 너네들 다 생각 내에 있는 문제들밖에 없어. 집합 A는 X들을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요거를 만족하는 놈들이래. 이 정도라면 빨리 원소들을 구해서 쓰세요.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바람에 요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집합 A를 실제로 써보면 3, 4, 5, 6, 7 정수니까요. 요렇게 놓고 생각하면 이제 쉬워졌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 중 3, 4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반드시 포함하고 잠깐 제외. 그 다음 5를 원소로 갖지 않는 완전 제외.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2개. 그렇다면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쓰면 끝인 거지. 정답 맞죠? 오케이.
자, 하나를 더 가볼게요. 7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29번은 전체 집합이 0, 1, 2, 3, 4, 5, 6, 7, 8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이때 U의 부분 집합 X라고 하는 놈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힌트가 첫 번째 X의 원소의 최소값이 3입니다. 원소가 최소 원소가 3이에요. 다른 말로 읽을 때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면 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X의 원소 중에 최소가 3이다 그러면 0, 1, 2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두 번째 집합 X의 원소의 최대값은 7이다. 그러면 이 말은 7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몇 개인지 그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이 말을 합쳐보면 집합 X는 0, 1, 2는 포함하지 않고 7은 반드시 포함하고 최대가 7이기 때문에 8은 포함하지 않고 까지 읽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정해볼게요. 0, 1,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완전 제외. 8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완전 제외. 그 다음에 3과 7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므로 3과 7은 반드시 포함. 그럼 뺄 거 뺐더니 원소 몇 개 남은 거? 3개.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8개.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개념을 자꾸 안 쓰는 거냐면 전체 부분 집합 중 특정한 원소 몇 개는 포함하고 몇 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연습이 조금 되면 얘네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12번 아까 했던 이 얘기를 한번 하는데 이거 기억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거를 만족한다는 의미, 이걸 만족하는 X라는 놈은 X 입장에서 내가 중간에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X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읽을 줄 압니다. 이해되죠? 그럼 한번 735번을 가장 쉬운 걸 볼게요. 자, 735번은 집합 A. 이거 요 정도면 한번 눈으로 쓸 수 있을까?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 그럼 x-2 곱하기 x-3는 0을 푼 거니까 원소가 2와 3이 들어있는 집합인 거죠. 자, 그 다음 집합 B는 18의 약수들을 쓸 거예요. 좋아. 18의 약수들을 쓰려면 1, 2, 3, 4는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8 이렇게 약수가 써지겠죠. 자, 그럼 집합 A와 B가 명확해졌어. 자,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X는 몇 종류나 될까요? 다시 읽어보면 집합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 자, 여기를 보고 읽을게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럼 잠깐 제외시켜 놓으면 하나, 둘, 셋, 4개 원소가 남죠. 그래서 X의 개수는 자, 여기서 문제를 내면 16개 맞아요. 자, 문제 바꿀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개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몇 개, 소연아? 응? 잘 안 들려. 16개? 몇 개? 6개? 아, 들리게 해봐, 엄마. 6개? 6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아니죠? 15개죠? 아 근데 이게 중요해. 내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 줄게. 잡아봐.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 수 있냐면 16개 맞아요.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러면 1, 6, 9, 8로 16개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물론 그 안에 2, 3을 만들지 다 쑤셔 넣은 거지. 그게 16개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그 X의 개수를 묻는데 B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그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중에 이거 자기 자신이 있어 없어? 있죠. 2, 3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아까 그랬잖아. 이게 완전 빼는 게 아니라 잠깐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까지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6개가 생기는 거라고. 근데 2, 3을 반드시 포함한다니까 실제로는 모든 집합에 2, 3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 물어볼 때는 얘 하나를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6개가 원래 전체인데 진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봤다면 15개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 2, 3을 포함하지 않는 이거 빼고 이거의 부분 집합 중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B의 부분 집합은 2, 3을 포함하지 않는 그 완전 제외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16개죠. 자 문제 다시 볼게. 2, 3을 포함하지 않는 B의 진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때는 16개가 되죠. 2,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채로 얘만 갖고 진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 써놔도 자기 자신과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애초에 자체가 다 진부분 집합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16개 다 되는 거야. 니네한테 그런 문제를 내면 틀리고 오는 놈이 절반은 돼요.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까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진부분 집합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 하나는 빼야 되는 게 맞는데 포함하지 않는 그럼 진짜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4개 갖고 아무리 만들어봐도 원래 집합 B에 해당되는 자기 자신은 만들 수가 없으니 그냥 애초에 다 진부분 집합들만 있었던 거라 그냥 16개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해되니? 오케이.